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AI/ML 스페셜리스트 SA로 일하고 있는 김대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모델 배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앞선 시간에서 여러분께서 모델 학습만으로 모델 배포가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델 배포를 하려면 그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 포인트들이 많고, 실제 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이지메커라는 서비스가 결국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코드로 정말 간단하게 모델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모델뿐만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 맞는 다양한 모델, 그 서빙 패턴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서빙 패턴들에 대해서도 오늘 간략하게 해보시고 그 나중에 오후에 또 핸즈온 통해가지고 코드 레벨로 보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모델 서빙이 어떤 건지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델 학습이 끝났다고 모델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프로덕션에 모델을 배포하려면 그 MLOps의 첫 단추는 모델 서빙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델 서빙을 막상 밑바닥부터 구현을 하려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정말 고민할 포인트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인프라부터 설정을 하거나 그 인프라 하나 세팅, 서버 하나 세팅한다는 뜻이 아니고 뭔가 고가형성 그 측면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서브넷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우리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렵고 또 여러분께서 대부분 다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실 텐데 이런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버전업에 대한 어떻게 버전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서비스를 오픈한 다음에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트래픽이 몰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을 테스트할 때 그 A/B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양한 그 고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상적으로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스타트업 회사 두 군데가 있고 그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지금 모델 학습을 끝내고 모델 서빙을 하려고 하는데 이 CEO A는 그 뭔가 엔지니어 외부 인력을 통해 가지고 외부 인력 채용을 통해 가지고 모델 서빙을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CEO B는 바로 엔지니어 이미 사내에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있다면 그 기본적인 머신러닝 역량을 가지거나 데브옵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가 있다면 그분들을 간단하게 그 교육시켜 가지고 이런 모델 서빙을 실제 세이지메커 상에서 구현해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EO A의 생각도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막상 채용하려는 것 자체가 그 포지션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이 채용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분들이 또 온보딩 하는데 또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도 제가 좀 강조를 해놨지만 2주, 빠르면 2주 아니면 좀 한 달 그 이내에 웬만한 분들은 다 간단하게 이 컨셉을 이해하고 실제 핸즈온 코드 짜보고 거기에서 더 이 프로덕션에 의한 그 서빙 그리고 다양한 모델 서빙 패턴들을 실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아시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코드 레벨로 가더라도 기존의 모델 서빙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 그 학습한 모델을 프리딕션을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을 로드하고 모델을 추론하는 거, 프리딕트 메소드로 하고 이 프리딕트된 메소드 자체를 이렇게 후처리하는 그 세 가지 로직만 그 코드 레벨로 짜실 수 있는 분들이면 그 나머지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프라 관리, 그 프레임워크 버전 관리, A/B 테스트 보안 그런 측면에서 다 이미 관리형으로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물론 그 부분적으로 커스텀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코드 레벨로 그냥 몇 줄의 코드만으로 간단하게 모델 서빙들에 대한 다양한 거를 다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예,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모델 서빙한다는 것에 그런 더 장점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모델 배포 관리 자체가 그 복잡한 인프라 설정 필요 없이 정말 몇 분 만에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뭔가 서버 구입하고 그 서버 구입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구입을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비용 품위 올리고 예산 그 집행하고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한다면 그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그 서버들에 대한 그 취재, 우리가 필요한 프레임워크 인스톨하고 디펜던스 인스톨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몇 분 안에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모델 서빙도 아까 모델 학습과 비슷하게 그 별도로 프레임워크 버전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그런 기본적인 그 대표적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AWS에서 관리형으로 이 컨테이너들이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께서 그거를 컨테이너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뭐 빌드를 한 다음에 도커로 그 따로 빌드하고 그거를 업로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이 이미 AWS에서 만든 그 도커 이미지에 대한 경로만 여러분께서 지정을 해주신다면 그런 경로를 하드코딩을 하실 필요도 없고 API 간단하게 API 호치만으로 그런 도커 경로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그 세팅이 돼 있고 여러분께서는 추론에 필요한 코드만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당연히 그 클라우드 워치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엔드포인트에서 보통 수집되는 지표들 같은 부분들을 다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편리하게 모니터링하고 나중에 그 모델 배포할 때 여러 가지 로드 테스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나 GPU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트래픽이 얼마나 물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좀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가지고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그 우리는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이렇게 클라우드 자체가 쓴 만큼 과금이 된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모델 서빙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24시간 7일 365일, 24시간 그 7일 그렇게 계속 가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에 따라 가지고 그 유동적으로 저희가 인스턴스를 조절할 수 있고 또 배포 전략에 따라 가지고 그 필요한 순간에만 그 인스턴스를 활성화하거나 최근에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서버리스 추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비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많이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고객 미팅할 때 그 여러 개의 모델을 이게 모델 하나를 배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모델을 배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그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델들을 배포할 때 그 서버를 여러 대 띄울 필요가 없이 그 하나의 서버 안에서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다발적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그 다양하게 그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세이지메이커 자체가 이 엔드-투-엔드 그 서비스 때문에 결국은 MLOs에 대한 또 충실한 기능들을 다 충실하게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 그 파이프라인뿐만 아니고 그 CI/CD 세이지메이커 그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머신러닝 그 모델을 아예 자동화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해서는 버전 관리를 또 모델 레지스트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모델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고 이게 버전 관리뿐만 아니고 이 우리가 모델을 학습했을 때 어떤 특정 우리가 원하는 그 매트릭이 그 검증셋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모델 배포를 우리가 반드시 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모델 레지스트리에서 그 막아주는 장치를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델 모니터링도 중요한 기능인데 이 모델 배포를 하고 계속 끝이 아니고 결국은 계속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우리가 모델을 학습했을 때 그 학습 검증셋의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다음에 흘러 들어오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는 계속 그 데이터의 특성이 바뀌는 거죠. 특성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통계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배포하고 나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의 통계치가 일반적으로 그 다른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뭔가 특정한 어떤 그 이벤트가 있다든지 이벤트란 게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뭐 공휴일에 어떤 뭐 50% 할인 이벤트를 한다 할 때 그 시간대 굉장히 뭔가 피크치가 뜨겠죠.
그런 요인들이라든지 다양한 요인들, 휴먼 에러,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 모델 드리프트나 데이터 드리프트 같은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도 다 통합이 돼 있어가지고 쉽게 그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선 세이지메커 기본적인 배포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다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세이지메커 출원 자체가 원래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없었다가 굉장히 그 특히 작년에 그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이 세이지메커 이 출원에 대한 이 스택도 하나 새로 이번에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맨 위에 있는 세이지메커 빌트인 자체는 우리가 모델 서빙한다는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 하나의 모델을 그냥 24시간 띄우는 게 아니고 그 배포 전략에 따라 가지고 그 다양한 이 여러 유즈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핸즈온으로도 할 거지만 그 리얼타임 추론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있겠지만 이 비동기 추론 이거는 대용량 데이터 그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곧바로 실시간으로 추론할 필요 없지만 그 필요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추론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 그 배치 추론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쓰는 옵션인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 배포 옵션들을 이렇게 그 관리용으로 이미 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IDE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쉽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이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트래픽 지표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랑 세 번째 있는 모델 서버를 하나의 스택으로 같이 묶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저희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일반적으로 이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MXNet, 글론, 뭐 허깅페이스, XGBoost 같은 대표적인 이 프레임워크들이 있죠. 오니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빌드를 하실 필요가 없이 각 프레임워크 버전에 따른 이 컨테이너를 AWS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컨테이너 버전에 따른 그 각각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컨테이너에 대한 그 목록 자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원하는 그 버전에 대한 그 버전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 컨테이너 그 주소만 가지고 여러분께서 그 다음에는 모델 서빙에 필요한 코드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프레임워크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이 모델 서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서 이미 혹시 그 서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서빙에 필요한 이 기본적인 툴킷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마 서빙을 잠깐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플라스크라는 툴킷을 써보실 텐데 이 플라스크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서 그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이 웹서빙 툴킷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텐서플로우 경우는 텐서플로우 서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이토치는 토치 서브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엔비디아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는 이 작년 11월 달에 이 추가된 기능인데 최근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것도 엔비디아 트라이톤 그 서버도 원하시면 따로 이 컨테이너 로드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모델들은 아마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멀티 모델 서버라는 이 웹서빙 툴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머신러닝 인스턴스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이 컴퓨팅 인스턴스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께서 보통 저 GPU뿐만 아니고 저렴하게 좀 쓰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반드시 그 모델을 다 GPU로 추론을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델하스과 다르게 그 모든 웨이트들에 대한 거 메모리에 올릴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모델 추론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일반적으로 모델 학습할 때는 그 기본적인 딥러닝 모델들은 다 이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 백 프로퍼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많은 메모리 사이즈가 필요하지만 추론할 때는 그 정도까지 많은 메모리 사이즈가 보통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모든 웨이트들을 다 물론 올릴 수 있는 게 디폴트겠지만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런 웨이트들을 그 잘라 가지고 그 각 계층마다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경우에 CPU, GPU 아니면 그 추론 전용을 위한 칩이 내장된 인퍼런시아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암 기반의 그래비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가속기에서 지금 한 가지 좀 혹시 좀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빠지지 않았냐 하실 때 그게 바로 이 모델 컴파일이죠.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의 경량화, 그 컴파일을 위한 대표적인 이 특기들이 보통 이 세이지매커 네오라는 그 관리형 또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텐서RT라는 그 대표적인 이 컴파일 특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세이지매커 네오 안에 그 이 엔비디아 텐서RT도 같이 내장이 돼 있고 엔비디아 GPU가 있다면 바로 세이지매커 네오 호출만으로 이 텐서R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빌트인 모델 서빙이 대표적으로 그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래는 작년 그 초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리얼타임 추론, 이 배치 추론 2가지만 있었는데 이 글씨가 작아서 잘 그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보시면 작년에 이 에메로스가 많이 대두가 되고 그 중에서도 또 모델 서빙이 대두가 되면서 그쪽에 관련된 그 신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2021년도죠. 2021년도 리얼타임 추론, 비동기 추론, 서버리스 쪽에 다 2021년 돼 있는데 이 작년에 그 모델 서빙 관련돼 가지고 정말 많은 기능들이 다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대표적인 뭐 리얼타임 추론, 이 배치 추론만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작년에 이 비동기 추론, 서버리스 추론의 2가지 옵션이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서버리스 추론은 바로 그 작년 AWS 리멘트 2021에서 발표가 된 신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그 필요한 그 용량에 따라서만 우리가 편하게 추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비동기 추론 또한 그 페이로드 사이즈에 대해서 이미 좀 리얼타임 추론을 해보신 분들은 뭔가 그 기존의 동영상 같은 거는 일반적인 사이즈가 작은 동영상이 아니면 추론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따로 언급해놓지 않았지만 이 페이로드 사이즈에 대한 그 리밋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동기 추론은 그 리밋에 대한 그 한도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 라지 페이로드라고 해서 1GB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리얼타임 추론에서 이게 만약에 뭔가 코드 에러라든지 네트워크 에러로 인해 가지고 추론이 안 될 때 계속 그 무한정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타임아웃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추론이 바로 그 1분 즉 60초간의 타임아웃이 있는데 이 비동기 추론은 바로 15분의 타임아웃이 있는 거죠. 우선 다시 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빌트인 모델 서빙이 4가지 패턴이 있고 작년에 비동기 추론, 서버리스 추론이 추가가 됐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도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 순간에도 계속 추가가 돼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추론에서도 기존의 뿐만 아니고 이게 여러 개의 모델들을 하나의 서버 안에서 서빙할 수 있는 멀티 컨테이너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그 멀티 모델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트라이톤스 인퍼런스 서버 그런 기능들이 다 계속 추가가 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다음에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게 모든 거에 대한 핸즈온을 다 해보실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리얼타임 추론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 핸즈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델 서빙을 간단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제 빌트인 모델 서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동작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은 이 처음에 이 모델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 용어가 좀 많이 혼동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딥러닝,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모델 파라미터를 많이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만 근데 이 세이지메이커에 있는 모델의 개념은 그 모델 파라미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델 파라미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이지메이커 상에서 그 모델을 서빙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설정들이 들어간 거죠. 이 인프라에 대한 설정 자체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컨테이너 이미지, 인퍼런스 컨테이너 이미지고 이거는 여러분께서도 만드실 수 있지만 굳이 새로 만드실 필요가 없이 그 아마존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안에 그 코드만 여러분께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세이지메이커 추론 이미지 경로만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여러분이 실제 그 모델 아티팩트, 그러니까 모델 아티팩트 자체는 모델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세이지메이커 추론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모델 파라미터뿐만 아니고 이 모델을 실제 이 프리딕션, 그러니까 전처리, 프리딕션, 후처리를 하기 위한 이 스크립트 그 파이썬 파일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코딩하시는데 이 파일 자체에 대한 그 로직 자체가 여러분께서 코딩하시는 그냥 그 정말 작은 영역뿐이고 그것만 코딩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하나로 모델이라는 개념 안에 패키징 돼가지고 모델 서빙을 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모두 다 언팩이 되면서 모델 서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내부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델 아티팩트 자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 자체가 여기 다 보시면 양동이 모양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S3의 보통 그 아이콘인데, 그 세이지메이커 자체에서 학습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S3에 그 다 저장이 되고, 지금 많이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그럼 세이지메이커 그 배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앞단에 세이지메이커에서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온프렘이나 그냥 여러분의 랩탑에서 학습한 모델을 패키징을 해가지고 S3 업로드를 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뭐 컨테이너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그 저희 쪽에 그 맞게 튜닝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뭐 파이토치 텐서플로우가 이게 뭐 컨테이너 바뀐다고 이게 완전하게 다 포맷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온프렘에서 학습한 모델을 그냥 그대로 S3에 패키징 해가지고 업로드해도 똑같이 세이지메이커 상에서 그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엔드투엔드 머신러닝을 반드시 세이지메이커로 하실 필요가 없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트레이닝을 세이지메이커에서 할 수도 있고 트레이닝만 아니면 그 트레이닝을 온프렘이나 그 랩탑에서 하고 모델 배포만 이렇게 세이지메이커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권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한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설정들에 대한 추가적인 파라미터들을 다 패키징 해가지고 이거 최종적인 세이지메이커 모델로 하나 패키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패키지가 완성됐으면 그 패키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이 모델 서빙에 위한 이 서버를 띄우는 거죠. 그 서버를 띄우는 것 자체는 그냥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걸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엔드포인트가 이 물리적인 서버가 아니고 이 우리가 모델 서빙을 하기 위한 서버를 가리키는 일종의 이 포인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엔드포인트 배포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엔드포인트 서버의 뜻이 아니고 엔드포인트 자체는 그 일종의 그냥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모델 서빙을 하는 그 인스턴스들의 연결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그 가교 역할에서 그 내부적으로 이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트래픽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패턴, 그 리얼타임, 배치, 비동기, 서버리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게 굉장히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각각의 이 빌트인 이 패턴에 대해서 추론 코드를 다 이 패턴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얼타임 추론 같은 경우는 보통 건 바이 건 미니 배치로 한다 하더라도 뭐 일반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추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배치 추론한다고 할 때는 배치는 보통 전체 데이터는 아니면 굉장히 큰 청크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할 텐데 그럴 때 그럼 그 코드를 그럼 추론 코드도 그거에 맞게 또 수정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비동기나 서버리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 건 바이 건 리얼타임 추론에 맞는 이 코드만 작성하시면 나머지는 그 세팅 변경만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코드의 각각의 패턴에 맞게 이 코드를 작성을 하실 필요가 없이 정말 그냥 그 리얼타임 추론에 대한 코드만 완성이 된다면 나머지 패턴들은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그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네 가지 주요 패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고, 코드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핸즈온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코드보다는 어떤 원리인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이게 각각의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좀 막연하게 좀 이해하신 다음에, 막판에 이제 제가 또 마찬가지로 퀴즈를 낼 텐데, 그 퀴즈 좀 잘 그 유념히 보셨다가 핸즈온 하실 때 그 퀴즈 내용을 좀 리마인드 하시고, 핸즈온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일반적인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그 리얼타임 추론할 때 그 하나의 모델만 우선 생각을 합시다. 하나의 모델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딥러닝 모델, 그냥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한 모델 하나만 우선 배포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 바로 우리 클라이언트는 어떤 그러니까 그 모델 추론하기 위해서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중간 단에서 엔드포인트 단에서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내부적인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다 만약에 세이지메이커라는 이 관리형 서비스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배포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설정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소스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는 부분은 API 호출 그리고 이 코드 작성 이 두 개뿐인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거의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뭐 가다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미 세이지메이커 자체에서 다 구현이 돼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이 웹서빙에 필요한 이 코드 레벨만 작성하시고 나머지 부분들 모델은 아까 앞단에서 그 학습을 하시거나 여러분께서 자체적으로 학습한 모델 아니면 그냥 모델 그 주 같은 모델 허브 같은 데 있는 모델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엔드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물리적인 서버가 아니고 이거는 그 서버를 가리키는 그 포인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포인터에서 가리키는 게 바로 그 애플리케이션 노드 밸런서죠. 애플리케이션 노드 밸런서에서 바로 이 트래픽에 맞게 분배를 해주는데 이 그림에서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안에 그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그 추론하기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가 아니고 그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그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놓을 수가 있고 그럼 그 인스턴스에 어떤 비중으로 우리가 트래픽을 쓸 건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고 이 트래픽에 따라 가지고 조절하시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 별도로 구성하실 필요가 없이 이 컨피그 설정만으로 쉽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로드 사이즈 다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최대 6메가입니다. 최대 6메가 페이로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가능하다. 그리고 페이로드 사이즈가 근데 이거 초과를 한다면 그 리얼타임을 쓰시면 안 되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동영상에 대해서 추론한다고 할 때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비동기 추론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그 어떤 그 페이로드 로우 데이터 자체가 아니고 그 로우 데이터가 아닌 이 데이터가 저장된 S3 경로를 반대로 가리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우회적으로 좀 쓸 수도 있다는 거 다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모델이 무한적으로 계속 대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60초의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노드 밸런스가 붙어 있으니까 트래픽 분배 그리고 트래픽이 많이 몰렸을 때 당연히 오토 스케일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것도 이미 다 제공이 돼 있고 이런 오토 스케일링도 별도로 이런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서버를 중단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이 펄리시를 생성하는 것만으로 쉽게 여러분께서 오토 스케일링을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눈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거는 핸즈온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 엔드포인트 생성은 그러니까 배포를 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생성은 내부적으로 이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델 패키지, 그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이 바로 이 크리에이트 모델 생성이고 그 다음에 그 엔드포인트 컨피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엔드포인트를 가리키는 그 물리적인 서버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서버라는 게 바로 그 웹서빙에 위한 EC2 인스턴스고 그 EC2 인스턴스의 그 여러 인스턴스의 바로 집합, 이 그룹 단위가 바로 이 그룹 단위를 묶는 세팅의 그 개념 자체가 엔드포인트 컨피그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프로덕션 베리언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프로덕션 베리언트가 바로 각각의 그러니까 그 인스턴스에 대한 세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인스턴스 카운트, 그 다음에 어떤 인스턴스 타입,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베리언트 웨이트라고 그 로드 밸런스에서 몇 퍼센트 비중으로 웨이트를 흐르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1이니까 다 이렇게 흐르는데 만약에 서버를 두 대 띄웠다고 할 때 그 1번 서버에서 트래픽을 나는 뭐 90% 띄우고 싶고 그 2번 서버에서 10%를 띄울 수가 있겠죠. 그때는 바로 그 1번 서버에서 이 베리언트 웨이트를 90 그리고 2번 서버에서 10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버에서 가리키는 아까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모델 추론에 필요한 컨테이너와 그다음 코드,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을 가리키는 바로 이 모델 네임이 들어가야 되고 이 베리언트는 디폴트는 올 트래픽인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까지 다 세팅이 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크리에이트 엔드포인트 생성만 가지고 엔드포인트를 이 생성한다는 명령어를 API나 이런 커맨드 라인을 이렇게 날려주면 그 나머지는 세이지메커 단에서 알아가지고 그 물리적으로 그 서버를 만들어주고 이런 필요한 재반사항들을 알아가지고 세팅을 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엔드포인트 컴피그 네임. 그래서 순차적으로 모델 생성, 그 엔드포인트 설정 생성, 엔드포인트 생성 이 세 가지 단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 레벨에서 나중에 그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세이지메이커 SDK라고 하는데 그 SDK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처리들을 해주고 가장 처음에 여러분께서 핸즈온을 하실 때 SDK로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모델을 선언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엔드포인트 생성하는 것만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좀 더 그 고급 작업을 하실 때나 이런 실제 운영 배포를 할 때는 그 세이지메이커 SDK보다는 결국 이런 커맨드 라인이나 이 보토3 그 클라이언트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 뿐이고 이런 기능들을 온전하게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핵심 클래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모델이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 레벨에서 나중에 설명드릴 부분이고 그냥 이 모델이 가장 최상위 클래스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핸즈온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억하실 부분이 그 핵심 클래스에서 그 모델이 가장 최상위 클래스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예, 마찬가지로 모델을 선언하고 우리가 그 모델을 배포했을 때는 이 프리딕터 메소드 하나만으로 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로 우리가 엔드포인트 생성하고 나서 이 프리딕트 메소드만으로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딕을 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프리딕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핸즈온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드 레벨보다는 그냥 그 컨셉추얼하게 제가 더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들으시는 분들 그 중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그 핸즈온까지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관계도 나중에 제가 핸즈온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 엔드포인트 다시 요약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모델, 이 모델을 생성할 때 이 엔트리 포인트라는 이 노란색 그 글씨가 좀 작아 잘 안 보일 텐데 바로 이게 여러분께서 추론을 하기 위한 이 스크립트 파일, 이 파이썬이죠.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핸즈온 했을 때 다시 좀 염두에 두시면 나머지 부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그냥 컨테이너나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그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퍼런스 파일 보면 그 인터페이스 4가지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모델에서 추론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인터페이스, 공통적인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펑션, 그 인풋 펑션, 프리딕트 펑션, 아웃풋 펑션 이거 나중에 핸즈온 때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이 빌트인 웹 서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각각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최적화된 이 빌트인 웹 서버가 이미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멀티 모델 서버라는 그 아마존에서 개발한 웹서빙 툴킷이 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버전 1.6.0 이상의 그 컨테이너 버전에서는 토치 서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그 모델 서빙 웹 툴킷이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같아요. 이게 내부적인 동작 구조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우선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 코드 변경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가 그 앞단에서 엔진X G 유니콘을 거쳐가지고 그 포트를 그 포트 포워딩 통해가지고 보통 TF 서빙이 그 포트 번호가 8501 포트입니다. 그래서 그 포트로 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만약에 텐서플로우를 서빙할 때는 내부적으로 TF 서빙이 돌아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MS 토치 서브 TF 서빙. 예, 멀티 모델 엔드포인트 이게 자세히 제가 설명 안 드릴 거고 하나의 서버 안에서 여러 개의 모델을 서빙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아파트 매매가를 예측한다고 할 때 전체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특정 지역구 뭐 어떤 특정 그 뭐 마을이나 아니면 특정 뭐 도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모델을 배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델들 자체 인터페이스는 동일할 수밖에 없죠. 데이터의 그냥 그 레인지만 다르고 그럴 때 여러 개의 모델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바로 멀티 모델 엔드 포인트. 그리고 비슷한 개념인데 멀티 컨테이너. 아까 멀티 모델은 이 비슷한 성격의 모델들을 여러 개 수천 개까지 배포를 한다고 할 때 이 멀티 컨테이너 자체는 그 프레임워크 버전이 컨테이너 개념이니까 이거는 프레임워크 버전이 달라도 상관없고 심지어 모델 자체가 앞단에 들어간 인풋 아웃풋 포맷 뭐 그거에 따라서 그 포맷만 거의 똑같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전혀 구애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형태로 그냥 여러 개 모델을 패키징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대 그 15개까지 컨테이너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멀티 모델 엔드 포인트는 그 콜드 스타트가 있고 콜드 스타트는 게 그 S3에서 모델을 동적으로 노드하기 때문에 생기는 콜드 스타트가 있고 근데 멀티 컨테이너 자체는 이 컨테이너 안에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콜드 스타트가 없습니다. 이 코드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고 이 코드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치 추론, 비동기 추론, 서버리스가 있는데 배치 추론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그 전체 데이터셋에서 추론하는 건데 한 가지 그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배치할 때 그 전체 데이터를 다 묶어가지고 프리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실제 API 자체는 그게 전체 데이터셋인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그 임시적으로 엔드포인트, 실시간 엔드포인트 떼어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추론해가지고 뱉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건 바이 건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건 바이 건 하는 것 자체가 이 포르브로 계속 될 텐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냐. 근데 물론 이거를 내부적으로 미니 배치 묶어가지고 처리하시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옵션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청크 단위, 그러니까 미니 배치 단위로 묶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이 샤딩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배치 추론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전체 데이터지만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그 리얼타임 엔드포인트가 내부적으로 배포가 되면서 처리가 되고 이거는 그 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추론이 끝나면 이 엔드포인트는 자동으로 셧다운이 되는 거죠. 예, 비동기 추론도 간단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요청을 받을 때 대용량 데이터에서 곧바로 추론을 수행한 게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 큐가 들어갑니다. 이 큐에서 그러니까 대기를 받다가 그 특정 순서가 될 때 바로 추론을 수행하는 거고, 우선 페이로드, 우리가 다이렉트로 추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추론을 수행한 인풋 데이터는 그 S3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큐에서 나는 이 차례에서 이제 그 추론을 수행할 거라는 차례가 됐을 때 바로 S3에서 이 데이터 끌어와가지고 실제 컴퓨팅하는 인스턴스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추론을 수행하고 추론을 수행한 결과는 다시 여기에 S3로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이 되고 나서 근데 이거를 사용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시점에 되는지. 그래서 사용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SNS 거쳐가지고 그 선택적으로 추론을 다 됐다고 하는 알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장점이 그 리얼타임 엔드포인트는 그 오토 스케일링 할 때 연계가 안 됩니다. 그 연계하는 것 자체가 엔드포인트 배포할 때 서버가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트래픽이 다 하나라도 돌아가면 결국은 계속 과금이 되는 건데 이 비동기 추론은 연계 인스턴스로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래픽이 없을 때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네, 람다 서버리스 추론 우선 람다를 좀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리메트 2020에 람다 이 컨테이너 이미지라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원래 기존 람다가 사이즈 제한이 있었죠. 250메가 제한이 있고 이 컨테이너 이미지 되면서 10기가까지 됐는데 여전히 이 데이터 과학자들한테는 이런 람다 서버리스 추론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 3분기 때 이거를 좀 더 쉽게 세이지메이커 파이썬 SDK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좀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다 일일이 하기가 어려웠죠. 도커 푸시하고 람다 배포하고 람다 코드 짜고 그런 부분들을 다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이 엔드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 모델 엔드포인트 생성, 엔드포인트 설정 생성, 엔드포인트 생성 거기에서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엔드포인트 이 설정에서 바로 이 서버리스 추론에 대한 이 파라미터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실 텐데 바로 서버리스 컴피그 메모리 사이즈, 맥스 컨커런시 이런 파라미터만 설정했으면 나머지는 알아가지고 이 서버리스 추론을 위한 환경을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혀 이 코드를 변경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별도로 또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결국 프로덕션 적용하려면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A/B 테스트가 있고 오토 스케일링이 있을 테고 무중단 배포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또 세이지메이커에서 충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여러분께서도 아마 좀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게 제가 실제 고객 미팅하면서 받아본 질문들을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거예요. 복잡한 솔루션이나 구현이 아닌 간편한 방법을 원한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서 바로 이 간편한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간편한 방법이라는 거는 API 호출만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모델 배포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A/B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쉽게 API 호출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엔드포인트 업데이트라는 게 우리가 한번 모델 배포하고 끝이 아니고 뭔가 다른 버전의 모델을 배포한다든지 A/B 테스트를 한다든지 우리가 만약에 블루그린 배포를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때는 현재 운영하는 서버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서버를 이렇게 배포를 하고 이 트래픽을 그쪽으로 라우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관리형으로 제공해주고 그거를 API 단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엔드포인트 자체는 그냥 살아있고 그건 중지하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 엔드포인트라는 메소드 하나만으로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엔드포인트 치는 순간에 이 콘솔 창이나 상태 화면에서는 업데이팅이 되고 있지만 실제 이 다른 쪽의 설정에 대해서 이 인스턴스가 프로비전이 되거나 업데이트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처리하고 그때까지는 계속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버에 대해서 계속 이 트래픽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엔드포인트 컨피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물리적인 이 서버에 대해서 이 위치가 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쪽에 이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 되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원하실 때는 당연히 끌 수가 있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드포인트 업데이트 할 때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기존의 엔드포인트를 중지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엔드포인트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엔드포인트 컨피그를 하나 새로 만드시고 컨피그를 가리키게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엔드포인트 업데이트가 모델 생성 엔드포인트 설정 자체는 새로 생성하되 엔드포인트를 중단을 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이 업데이트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모델이 있고 A/B 테스트를 위해서 두 번째 모델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을 만들었다고 할 때 바로 이 모델 2를 하나 만들고 패키징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 2를 배포할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세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모델 2 컨피그에 대해 가리킬 바로 엔드포인트 컨피그 네임을 모델 2 컨피그로 하시면 되는 거죠. 업데이트 엔드포인트. 그리고 업데이트 엔드포인트 치는 순간에 모델 2에 대해서 이 서버 자체는 계속 프로비저닝이 되는데 엔드포인트 1번, 그러니까 모델 1에 대한 거는 계속 살아있고 그게 트래픽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업데이트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 A/B 테스트가 비슷한 개념인데 이 웨이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피드백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그 프로덕션 베리언트에 있는 프로덕션 베리언트 자체는 이 물리적인 서버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덕션 베리언트를 묶은 여러 개의 컬렉션이 바로 엔드포인트 컴피그 그리고 이 각각의 프로덕션 베리언트에 가는 이 트래픽을 조절하는 게 바로 웨이트죠. 그거를 그 유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이 A/B 테스트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게 엔드포인트 중단할 필요가 없이 웨이트만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 엔드포인트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인데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고 그 퀴즈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잘 들으셨으면 퀴즈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집중해 주시고 이거는 그 이벤트가 아니고 올해 2021년 1월에 런칭된 신규 기능이고 정말 그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그 무중단 배포할 때 블루그린 배포, 뭐 카나리 배포 많이 고민하실 텐데 이 배포한다 끝이 아니고 뭔가 이 로직에 오류가 있거나 뭔가 여러 가지 뭐 기타 오류 아니면 레이턴시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초창기 때 우리가 테스트를 그 테스트 페이지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다시 롤백을 그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롤백에 대한 로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세팅하려면 기존에는 굉장히 또 많은 복잡한 이 과정들을 거치거나 서비스들을 다 따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무중단 배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무중단 배포를 할 때 그 배포 전략을 이렇게 가고 싶어라는 그냥 컴피그 옵션만으로 이 배포 가드레일 그러니까 이 무중단 배포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모든 트래픽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트래픽을 일정 방향으로 쏴주고 그 일정 방향 쏴줄 때 그때 그 특정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그 내부적인 테스트 페이지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이 테스트 단계에서 에러가 없을 때 이 트래픽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옮길 수 있게 관리형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잘 와닿지가 않을 텐데 좀 더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두 개가 있고 여기에서 그 만약에 그 블루 그린 그 플릿이 있고 우리는 그 새로운 그린 플릿으로 트래픽 이동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한꺼번에 100% 이동하지 않겠지만 우선은 테스트 페이지에서 25%의 트래픽을 그러니까 이 그린 플릿에 그 트래픽을 흘리게 하고 이 테스트 페이지를 제가 2분으로 해놨다고 했을 때 2분 안에 뭐 레이턴시가 그 우리가 원하는 에서 나오냐 아니면 뭔가 그 모델 자체에 뭐 로직 오류가 없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클라우드 워치 알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스레스 홀드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 스레스 홀드에서 뭔가 나는 레이턴시가 뭐 100ms를 초과하는 게 2분 이내에 그 10%가 나타난다 그런 그 식으로 우리가 그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을 때는 곧바로 이 배포의 그 그린 플릿에 대한 배포를 끝내버리고 다시 모든 트래픽을 다 이렇게 롤백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문제가 없다. 그 테스트 페이지 또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트래픽은 다 이렇게 그린으로 가고 이 블루 플릿에 대해서는 이렇게 셧다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수동으로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그 간단한 컴피그 조절만으로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오토 스케일링 마찬가지로 이것도 간단하게 정말 타겟 매트릭만 가지고 여러분께서 쉽게 그 오토 스케일링 폴리시를 만들면 이렇게 쉽게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미 그 빌트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이 커스텀으로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보통 이 오토 스케일링 쪽에 이 매트릭 자체가 뭐 인보케이션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스턴스에서 인보케이션이 얼만큼 발생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CPU, GPU 유틸라이제이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폴리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퀴즈 시간이 곧 나가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네 가지 주요 패턴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얼타임 추론 4가지, 배치 추론, 비동기 추론, 서버리스 추론, 리얼타임 추론은 대부분의 기능이 지원되는 거죠. 근데 제로 스케일링, 그러니까 0개의 인스턴스에 대한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이거는 그 비동기 추론과 서버리스가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래픽이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용에 대한 부담, 그 과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엔드포인트 리얼타임 추론은 계속 서버를 띄워놓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페이로드 크리에이트 타임아웃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 두 개 특히 그 다음에 블루 그린 가드레일, 뭐 프라이빗 링크, A/B 테스트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리얼타임 추론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눈여겨 보실 점이 이 서버리스 추론의 그러니까 블루 그린 가드레일에서 그러니까 트래픽을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 자체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롤백에 관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고 싶다면 이 서버리스 추론에서도 블루 그린 가드레일 배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점 기억하시고, 근데 다만 마지막으로 좀 유의할 점이 이 서버리스 추론은 페이로드 사이즈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 추론이 6메가인데 이 서버리스 추론이 4메가. 이게 약간 다른 점만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는 빠르게 제가 넘어갈게요. 이게 비용 최적화는 오늘 그 세션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비용적으로 그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 그래서 그 엘라스틱 추론이라는 옵션이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CPU 인스턴스를 활용하되 그 GPU 리소스가 필요할 때 GPU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런 엘라스틱 추론을 위한 그 보통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다 이미 AWS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비용적으로 우선 그 GPU 인스턴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가 있고 CPU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퍼포먼스 측면에서 레이턴시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이2C 기준으로는 약간의 그 코드성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복잡하게 코드를 수정하는 건 아니고 그 토치 스크립트 생성해가지고 컴파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리딕트하는 부분만 좀 바꿔주시면 쉽게 엘라스틱 추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이지맥고 네오라고 보통 이제 IoT 그 대비해가지고 모델을 컴파일하는 그 관리형 서비스도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이지맥고 네오를 컴파일하기 위할 때 이 추가 과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스크린샷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다발적으로 컴파일이 가능하고 이 동시다발적이라는 게 10개까지 되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그 10개에 대해서 그 컴파일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과금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비용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리소스, 이 세이지맥고 네오로 모델을 컴파일할 때 이 리소스 사용에 대한 아무런 과금이 S3 그 데이터 저장하는 거 그 논의를 치고 그거를 제하고는 전혀 과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시간은 한 4분에서 6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예, 인퍼런스 레커멘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이제 퀴즈로 넘어갈 때 인퍼런스 레커멘더가 작년에 리미티드 나온 서비스고 최적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 띄워보면 어떤 인스턴스를 해야 비용적으로 저렴하게 쓸 수가 있냐 그런 거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바로 인퍼런스 레커멘드죠. 그래서 이 인퍼런스 레커멘드에 대해서 제가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소개해드린 그 리멘트 쪽의 리캡 세션에서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작 원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크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이 설정만 해주면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 체크리스트 꼭 보시고 오늘 중요하게 보실 게 바로 이 디버깅, 로컬 모드 아까 첫 시간에서도 강조했지만 로컬 모드에서 충분히 디버깅하고 모델 서빙 해야 된다 다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핸즈온 해보시면서 좀 더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번째 부분 디버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디버깅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그 엔드포인트 띄우시는 것보다 그 로컬 개발 환경에서 충분히 디버깅 하시고 이 로컬 모드에서 충분히 도커 컨테이너 넣어가지고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모든 테스트가 끝났을 때 그때 모델 서빙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소스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이제 퀴즈로 넘어갈 건데 자 지금 스마트폰에 지금 접속하신 분들 보시면 똑같이 이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여기 QR코드로 보시거나 아니면 이 여기 샵 버튼에 142457로 접속하시면 이 퀴즈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지금 접속하시고 예, 잠깐 띄워놓고 제가 퀴즈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1시 48분인데 제 퀴즈를 11시 49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자, 이제 지금 보면, 예. 예,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제가 좀 더 기다릴게요. 생각보다, 이제 지금 52분 들어오셨고, 예, 아까 보니까 제가 한 180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많이 들어오시네요. 예, 막판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퀴즈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위주로 나갈 거라서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한 다 퀴즈 내용이고, 7문제가 나갑니다. 7문제 나가고, 많이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또 만약에 다 맞춘다 하더라도 빨리 맞히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이 가고요. 그리고 7분까지 해가지고,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9분인데 제가 1분만 더 기다렸다가 퀴즈 진행을 할게요. 7문제 나가고 그 난이도는 아까 제가 들었던 거에서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금방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100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89분 들어오셨네요. 예, 지금 더 들어오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곧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분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예. 예, 90분이니까 더 들어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퀴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집중하시고, 예, 더 들어오시네요. 예. 제가 50분에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더 기다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SI457 접속하시거나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되고, 예, 가급적 실명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다 잘 맞추신 분들한테는 별도로 또 연락이 갈 겁니다. 예, 그럼 시작을 할게요, 이제. 예, 시작해서 1번 문제. 실시간 추론의 최대 페이로드 크기와 타임아웃 시간은 매일마인가요? 정말 쉽죠.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린 부분인데, 다 맞추실 거라서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쉽죠. 예, 20초를 제가 드렸는데, 이거 너무 쉬운 문제라서 거의 아까 뭐 99% 맞췄는데 이것도 거의 100% 가까이 맞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힌트를 드릴 것도 없죠. 너무 쉬운 문제라서. 예, 답변. 예, 그래도 많이 틀리네요. 예, 좀 당황스럽긴 한데, 예, 6매가 20초고요. 예,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보면, 예, 리더보드 지금 나중에 더 의미가 있겠죠. 빨리 맞추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고, 2번, 세이지메커 엔드포인트 생성 3단계. 아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예, 이것도 쉬운 문제 같은데, 예, 지금 보기만 하더라도 답이 딱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처음에 모델을 얘기했죠. 힌트 드리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예, 이것도 많이 맞히실 것 같은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얼마나 맞추셨을까요? 예, 아까보다 많이 맞추셨네요. 70%들. 예. 예, 지금 이제 이민수님께서 선두를 달리고 계십니다. 문제 빨리 푸시네요. 이제 3번 문제. 세이지메커 추론에 사용되는 세이지메커 SDK 핵심 클래스에서 최상위 클래스. 약간 코딩 문제긴 한데 최상위 클래스잖아요.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상위가 뭘까요? 최상위. 최하위가 아니죠. 최상위. 그럼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델, 프레임워크 모델. 텐서플로 모델은 보기만 해도 뭔가 답이 아닌 것 같죠? 예. 예, 얼마나 많이 맞추셨군요. 역시 모델 쉬운 문제라서 예, 많이 맞추셨을 것 같고 3번 문제에 대해서 예, 두 분께서 지금 열심히 분발하고 계시고 4번 문제 예, 이것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세이지메이커 추론에 사용할 수 있는 빌트인 웹서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예, 없는 거 아까 제가 설명 많이 들었죠. 한 3번인가 강조드렸는데 이거 기억하신 분들은 금방 맞추실 문제 같습니다. 5, 4, 3, 2, 1, 0. 예. 답 간단하죠. 벤또 ML이고요. 예. 이것도 많이 맞아. 근데 MMS 생각보다 많이 체크를 하셨네요. 아까 멀티모드 서버가 거의 디폴트로 쓰는 서버라고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예, 지금 예, 리더보드. 예. 노아람께서 아주 분발을 하고 계십니다. 5번 문제. 야, 쉬운 문제죠. 비동기 추론의 최대 페이로드 크기와 타임아웃 시간. 이것도 뭐 힌트 제가 드릴 것도 없고 그냥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올 문제 같은데 용량 아까 기가바이트 단위라고 했죠. 답을 제가 미리 알려둔 것 같은데 그리고 타임아웃도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금방 맞추실 것 같습니다. 예, 정답이 1기가 15분이죠. 예, 많이 맞추셨고 예, 리더보드 예, 끝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 6번 문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서버리스 추론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이고 답이 좀 몰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산이 됐을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4번 다 말이 그럴듯하죠.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서버리스 설정 추가만으로 볼 것 같은데 다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는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도 많이 맞추셨네요. 콜드 스타트 대응까지는 안 되고 이거는 그 람다에서는 지원이 되지만 IC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는 기능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노아람님 끝까지 잘 분발하고 계시고 거의 1등이 눈앞에 딱 와 계시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엘라스틱 추론의 장점이 아닌 거 제가 빠르게 넘어갔는데 이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엘라스틱 추론을 빠르게 넘어가가지고 아마 못 맞추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GPU 리소스를 쓰면서도 CPU 리소스로 그러니까 CPU 비용으로 CPU 비용에서 조금 더 나오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코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이거는 좀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1번이고요. 추론 코드는 약간 수정이 필요합니다. 엘라스틱 추론에 맞춰서. 그런데 카이투치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수정하실 필요가 없고 모델 컴파일하고 코드 조금만 수정하면 된다. 다시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최종 순위 발표. 노아람님 축하드립니다. 압도적으로 47초 만에 모든 문제를 다 맞추셨어요. 2등이 지금 1분 16초인데 이미 모든 문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따다다닥 맞추셨다고 보시면 되고 2등, 3등도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맞춰주셨네요. 감사합니다. 7분까지 나중에 따로 소정의 상품 드릴 테니까 나중에 따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5분이고 조금 더 쉬었다가 곧바로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할게요.